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돈 교수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지내세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네. 정치권 잘 보고 계시죠? 뭐 보기도 싫죠. 보기도 싫습니까? 한심하죠. 한심합니까? 네, 오늘 좀 뼈있고 날카로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신년 100분 대담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저녁 10시에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녹화고요. 사전 녹화입니다. 최대 관심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입니다. 이상도 교수님은 어떤 메시지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사과 또는 유감 뭐 이런 또는 표명이 유감. 있겠죠. 그런데 이걸 좀 진작에 했으면은 훨씬 나을 뻔했잖아요. 그 뉴욕타임스까지 대여섯 투표됐는데, 예. 그러니까 좀 한심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네. 그걸 좀 뭐 진작 수습했으면은 그 용산 대통령실이나 또 그 여당이나 또 우리 국가 자체가 예. 이런 망신을 안 당하잖아요. 예.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반성해야 된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있겠죠. 예, 예. 뭐 근데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는 건 당연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과 또는 유감 표명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도나 또 여당의 지지도가 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진작에 했었어야죠. 진작했어야 된다. 네. 때를 놓쳤다. 네, 그렇죠. 예.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하세요? 예. 만약에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도 제대로 없고 국민들이 이제 큰 기대를 안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예,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 11월 달에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이제 뭐 여당의 태도를 보면 네. 뭐 피해자다. 예. 뭐 그 백을 돌려주는 건 국고 횡령이다. 뭐 덫에 빠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아마 그런 비슷한 일련의 말씀을 하신다면 예, 이거는 예. 그냥 하나만한 회견이 될 것 같고요. 예.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예. 진솔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 상황이 불거졌을 때 했던 이야기들 말고 예. 사과하시고 그리고 법대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면 예. 이것은 그냥 전파 낭비가 되겠죠. 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이제 오늘 밤 10시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이상돈 교수님께서는 큰 변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김정 의원도 마찬가지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 갖고 계세요? 우선은 이미 예. 이 신년 대담이라는 형태로 2월 4일 날 녹화를 해서 그것도 뭘 어떻게 편집을 하시는지 몰라도 네, KBS에서 오늘 밤 10시에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실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취임하고 3년 차인데 한 번도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다는 것. 네. 왜 기자들이 생생하게 묻고 또 묻고 이런 상황을 못 만드는 건지.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떤 전향적인 자세와 그런 말씀이 없다면 아마 지지율은 오히려 변동이 있을 겁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총선 지지율 좀 나오고 있고요. 저게 갤럽 조사죠. 예, 리얼미터 조사도 있고요. 자, 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일단 대통령의 멘트,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워낙 최대 관심이기 때문에 여야에서 나름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어떻게 예상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요. 그 뭐 공작한 사람들 보면 진짜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말 진솔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재발 방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참사 분야는 빛나는 외교적 성과로 자유세계의 선봉장으로 한미일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전망도 좋고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출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골칫덩어리 김건희 여사 분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몰카 함정이라며 사과는커녕 역공을 펼치지 않을까. 역공을 펼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관련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역공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하네요. 예. 네, 사실 이렇게 좀 몰래 카메라로 그렇게 한 것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예. 거기에 그냥 홀딱 그렇게 빠진 게 그게 더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함정 수사 예, 예. 하게 되면 그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하는데 예, 예. 그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는 함정 수사 기본적으로 하죠. 예. 그 유명한 사건 FBI가 뭐 한 오래됐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오일맨처럼 예. 연장을 하고 접근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 상원을 하원을 네. 몇 명 구속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직 비리를 하는 데는 그 함정 수사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예. 함정 수사에서 빠져도 그것도 범죄이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그 유죄 판결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고인을 너무 보호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저 문제를 이렇게 다루지 말고 그 문제보다는 본질적으로 좀 잘못됐다. 네. 이렇게 해서 자숙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여당에 좋다고 봐요. 그렇군요. 이제 뭐 총선이 이제 60여일 남았잖아요. 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잠깐 보여드렸는데 흔히들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는 돼야 여당에서는 뭐 총선 한번 겨뤄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예. 뭐 이렇게 좀 처음부터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율이 사실상 거의 고착돼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뭐 오차범위 좀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예, 하는 예. 게 좀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양쪽 입장을 지지하는 그 네. 두 국민 집단이 있고 예, 예. 상당히 많은 그 국민들은 네. 유권자들은 그 마음 둘 데가 없다는 뭐 이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온 거에 대해서는 참 우려하는 여야할 것 없이 좀 우려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할까요? 오늘 임기 첫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었는데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바로 그런 발언이 검사스러운 발언이죠. 이미 정치권에 와서 비대위원장입니다만 여당의 당대표 격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여전히 검사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그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예. 그런 감정 섞인 언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건 그건 문제 있는 발언 아닙니까? 아, 그런데 또 다른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수사 진행되고 했던 거라고 본인 얘기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모든 얘기를 막 그렇게 마구 공격적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흐렸지 않습니까? 예. 그 말대로 따르면 기자들이 지난번에 질문했잖아요. 검사 의견서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모녀의 이익이 뭐 23억 가까이 된다라는 의견서가 있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거 문재인 정권 검사 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왜 기소 안 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문을 했는데 그거 윤석열 정권에서 한 거거든요. 예. 2022년 12월에 검사 의견서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아닙니까? 예. 왜 기소 안 했습니까?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피해가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이런 그 불법 부당한 발언을 예. 막 일삼는 것. 그게 아. 과연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그게 맞는 것인지 격에 맞는 언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이제 검사스러운 발언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상돈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정치 이런 거 공방이니 뭐 이런 거 하는데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면이 많아요. 예. 처음부터도 그랬고 뭐 지금 이런 것도 뭐 똑같은 취지를 전달하더라도 예.
뭐 검사 독재 이런 표현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죠. 예. 보다 좀 야당에서 완곡하지만 검사 독재라는 주장에 네, 대해서 어떻게 완곡하게 생각하느냐 표현을 하면서 표현할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에요. 방법이 많다고 봅니다. 예. 할게요.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딱 겨냥을 한 거죠.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는 이야기,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선거 전략 차원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그 올바른 그 공격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이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운 게 뭡니까? 그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뒤에 사실상 숨어 있는 격으로 보이잖아요. 저희는.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급하게 지금 비대위원장에 예정보다 빠르게 지금 등판을 한 셈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 이재명을 아무리 내세우고 뭐 여론조사를 해서 뭐 서로의 인기도를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 한들 예.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고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다는 그 대명제는 네.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는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저 발언에 대한 평가도 해주세요. 거부권 남용하더니 사법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거부권 행사나 사면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렇지만 마구잡이로 막 사용할 수 있는 무한 리필 쿠폰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여러 차례 했었고 거기다가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부터 거부권을 행사한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면권도 지금 4번째인가 그런데 예. 사실 남발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예. 그리고 형 확정되고 일주일만밖에 안 된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지금 사면되고 본인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검찰 라인에 수사했던 분들을 집어넣어서 예. 또 본인들이 사면하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네. 내 편들 다 지금 풀어주는 거 아니냐, 다 사면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국민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발인 것이고 예. 과거 왕권 정치에서는 하던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공천심사에 돌입한 국민의힘 중진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출마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뭐 서병수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거 같으면은 그 예. 낙동강 벨트라는 데가 뭐 벨트라고 말 쓸 필요도 없이 낙동강 주변 그냥. 그냥 지역-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공천하면 그대로 되는 데였어요.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뭐 최근에 보면은 국민의힘 뭐 새누리당 그때부터 예. 16년, 20년 계속 전체 의석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 낙동강 하류가 격전지가 됐다는 것은 예. 국민의힘이 반성할 부분이 많죠. 지금 그리고 다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예. 거기 이제 지금 벌써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 예. 그 뭐 지역구 같은 게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다고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을 넣어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김태호 의원, 조혜진 의원도 네. 수긍을 할까요? 김태호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한다고 하고요. 네,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네. 서병수, 김태호 이게 다 은재 시절부터 정치했던 사람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상돈 여당이라고 의원께서 첫 그러지만은 국회의원 하실 때 다 같이 있었던. 그저 훨씬 전에 했죠. 훨씬 제가 전에 2012년에 그 비상대책위원회 할때 예. 김태호 의원님 뭐 그 당시 뭐 지사였나요? 지사 뭐 지사? 이렇게 했었고 벌써 그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예.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좀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영입해서 또 이렇게 좀 키워서 좀 실전에 투입하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이런 그 여당의 총선 전략이 통할까요? 그렇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알 수 없는데요. 네, 근데 네. 한번 제가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겪어보면요? 그게 신인들 벼랑간 어려운 데 가면요. 네. 그 성공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신인들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거에 그냥 우리말로 뭐 이골이 났다 그러나 선거 많이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에 반드시 결과가 좋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당이 제대로 된 정당 같으면은 예. 좀 본인이 뜻도 있고 할 만한 자격도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신의를 갖다가 그 지금 현역 재선 뭐 이렇게 되는 현역 민주당 의원에다가 넣고 예. 당이 그야말로 그냥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당선시키는 게 그게 난 정도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께서 함께 물어볼게요. 민주당 공천심사 한창인데 네. 그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공천관리심사위원장이잖아요. 예. 네. 이를 놓고서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정성호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 하셨지만은 어쨌든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근데 뭐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의 말씀이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어쨌든 그 공천 과정의 기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공천에서 뭐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헬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연일 화두입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제가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한 때에 무엇이 범진보 진영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길이 윤 정권의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명백 위원장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서 해석은 친문 용퇴를 주장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임종석 전 의원도 바로 전 비서실장이잖아요. 문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 문정부 책임 동의 안 한다라고 또 반박을 했고요. 며칠 전에 양산 가서 지난번 1월 초에 예. 이제 피습 때문에 이제 못 뵙고 왔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가서 만나고 오고 우리 명문 정당이다 예, 이런 얘기까지 그랬죠. 했었는데 이제 그것과는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다른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대선을 끝나고 나서 예. 냉정하게 대선 패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고 향후에 당이 어떻게 나아갈 바를 조금 비전을 조금 만들어가는. 근데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들지 않았다면서요? 안 만들었죠. 그래서 예. 그 과정을 예. 생략한 것에 대한 후과가 아닌가. 그렇군요. 예, 그런 제대로 생각도, 정리를 안 했었군요. 네, 예. 한편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위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당을 나가면 그럼 당이 인칠단결해서 좀 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건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아.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여러 얘기하실 수 있지만 네.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시스템 공천이냐라고 또 문제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약간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내에서 뭐 수석도 하고 했던 분들이 지금 공천 받은 분도 있고, 예. 그럼 기준이 뭐냐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러면 전 정부의 문명이 정권을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아. 촛불로 이렇게 만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네, 이렇게 한 번에 넘겨버린 것에 대한 여전히 실망과 분노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이 그냥 니들이 알아서 예. 해.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아,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인요한 그 과거 예. 얼마 전 혁신위원장이 예, 예.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아. 뭐 이런 장면까지 떠올라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이게 이제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렇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물어보시는 건지 예. 아니면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차라리 필요한 부분이면 조금 정리를 명쾌하게 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거나 혹은 또 갈등이 계속되는 거냐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 뭔가가 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은 이제 원론적 발언이다라고 이제 수습에 나섰는데 이명백 위원장의 그 워딩은 윤 정권을 탄생시킨 원인 제공자들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발언을 왜 했다고 보세요? 그 내부적으로 뭐 예. 친명이니 친문이니 그런데 또 밖에서 볼 때는 네.
그 우리 말에 뭐 초록 동색이라는 표현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제가 예. 뭐 크게 다른 게 모르겠고 네.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은 네. 친명이고 친문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예, 예. 그 정치인 거기에 속해 있는 정치인 집단들이 무슨 국가 정책이랄까, 무슨 비전이랄까, 철학에 있어서의 무슨 차이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뭐 두 집단이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지금 초록이 동색이다. 네, 초록의 동색이 서로 이제 다 뭐 민주당 안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어떤 정당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법은 없어요. 좀 이제 강경한 분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친윤 있고 네. 비윤 있고. 예. 그럼 우리가 그 성시 쓰는 거는 우리 정치가 후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 중에서 좀 그 민주당 좀 보니까 미국 민주당도 좀 약간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맨날 성씨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굉장히 후진적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참 그런 게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봐요. 네. 이제 총선이 60일 남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통합형 이제 비례정당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야권이 다 모여서 통합형 비례정당 만드는데 이제 또 순번이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은 확실히 형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주도로 순번을 정할 텐데 뭐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한 쉽지 않을 것 문제는 같다고 하던데. 예, 예.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특히 이제 뭐 방법은 그 소수 정당들이 각각 비례 그 명단을 예. 각각 내고 그거를 뭐 합친다거나 1번부터 10번까지 예. 해야 된다부터 지금 뭐 그렇죠. 홀수 짝수 혹은 얘기 뭐 나오고.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뭐 후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이거를 그 후보를 검증해 가면서 비례 순번을 정할 것인지부터 그 방법론에 있어서부터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60일 남았는데. 그래서 예. 아마 원탁회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비례 그 순위를 정할 것인지서부터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이제 검증 과정이 졸속으로 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그런 것도 예. 문제가 되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벌써부터 뭐 지난번 위성정당의 결과로 뭐 이러이러한 뭐 의원들이 있어서 문제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해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검증을 철저하게 아. 해서 후보를 내야 되는데 예. 시간 내 쫓기다 보면 또 그런 거 소홀히 하고 이러면은 정말 이제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겠죠. 조국 전 장관 이야기 나오고 또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나오고 다 그 비례 정당 통합형 비례 정당의 후보로 추천 받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아, 예, 내일 조국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내일이니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옥중에서 이제 뭐 정치검찰 해체 정당 만든다고 하는데 예. 그게 뭔가 지금 비례연합정당 하려고 하는 분들과 뭔가 이게 합의나 일치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 네. 또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면 못할 테니까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복잡할 것 같다. 네. 일단은 지금 야권에서 만드는 이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은 지금 현 반윤 세력들 다 모은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반윤 세력들을 반윤, 다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네. 지금 소수 정당까지 다 합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 정당이라는 것은 그 자신들의 그 철학과 정책과 이념 이런 것을 좀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네. 이게 그런 건 없고 누구를 반대하는 걸 가지고서 무슨 예. 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는 민주당이 그 중도층 예.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중도층의 투표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에서 자기들이 왜 정권을 내줬는가 네. 그리고 이걸 바꿔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너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건 안 하고서 계속 이런 소위 이게 파벌 싸움이죠. 저렇게 하는 예. 것은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잠깐 할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같이 이제 비대위원을 했었잖아요. 비대위원장 하실 때. 네. 예.
이소재 대표 제3지대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지금 봐도 뭐 잘 안 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소재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로 지금 뛰고 있고, 예. 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나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 10년 동안에 그 정치를 했다 그러는데 주로 저 미디어 정치한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자기 고유의 어떤 그 철학의 비전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해서 정당이 난 되긴 난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3지대의 빅텐트 가능성. 제3당이 이렇게 성공하기는 어려운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당 네, 비례 그때하고 대표로 상황이 이제, 다르죠. 근데 예. 그때 국민의당 국회의원 빼지 다르셨잖아요. 때는 예. 그 당시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예. 기대 심리가 좀 컸고, 또 이제 그 당시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 뭐 이런 걸로 아. 호남 의원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그 두 그때와 개가 좀 이제 다르다. 상승을 해서 그렇게 해서 38석을 했지만 지금하고는 네. 상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시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